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고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침체와 이로 인한 개발 사업 난항 등으로 부동산 공매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물은 늘어난 데 비해 입찰 참여자가 줄면서 낙찰률은 급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총 7,800여 가구가 분양에 돌입합니다. 주간 기준으로 올 들어 가장 큰 물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넘기는 그 한마디 바로 오히려 좋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행어처럼 꽤 오랫동안 좀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 그 상황을 좀 외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쓰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말 덕분에 더 좋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꼭 타야 하는 버스를 놓쳐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뒤에 텅텅 빈 버스가 바로 쫓아온다면 오히려 잘 됐네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내가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 또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김에 휴게소 들러서 맛있는 거 먹고 가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월요일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은근히 많은 요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기분 좋게 넘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저희 방송 함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와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고민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위축되는 월요일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야겠죠.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소장입니다. 날이 막 갑자기 추워졌네요. 저도 지난주에 감기 몸살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고 이럴 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부동산 문제는 제가 1시간 동안 충분한 상담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그냥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도 춥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예전만큼 빨리 봄이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고민은 더 깊어지실 거예요. 저희 전문가들이 성심성의껏 그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네. 사실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실패를 좀 많이 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네. 실패를 보면 안 되겠길래 네. 근데 이제 또 딸이 네. 내 나이에는 안 사도 되는데 딸이 또 좀 집이 필요해요. 하는데 네. 지금 듣기에는 네. 부동산이 앞으로 많이 7년도에는 많이 거품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구입하기도
좀 망설여지고 그래서 네. 언제 또 좀 구입을 해야 되나 아, 예, 여러모로 좀 엄청 고민이 많아요. 제가 부동산에 실패를 많이 본 사람이라 이제는 정말 실패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님한테 지금 전화 드렸어요. 네, 연락처 주셨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또 성공 투자 계획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자녀분 명의로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시장 그렇죠. 분위기가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걸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자녀분 내 집 마련 어느 지역으로 좀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역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 네. 제가 반포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포 쪽으로 여유 자금은 네.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거 액수는 좀 그렇고 네. 한 그래도 30평대로 그냥 반포의 30평형대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가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실패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보셨길래 대표님, 제가 한 30억 실패를 봤어요. 아이고 몇 번에 걸쳐서요 투자는 2014년도에 네. 아파트 4개를 다 팔아버리고요. 네. 2014년도 8월 달에 팔리기 시작하니까 4개를 한 번에 팔리고 네. 상가도 3개를 다 팔리고 네. 그렇게 팔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전에는 이렇게 이제 대표님들하고 많이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많이 네, 네. 메모도 해다 놓고 그랬었는데 네, 네. 희한하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실패를 봤어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딸 앞으로 돼 있는 것까지 다 팔았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딸이 집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정말로 좀, 예, 그래서 대표님한테 지금 전화 드린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어디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내가 부동산에 좀 아픈 과거가 있으니 이제는 또 주택도 필요할 것 같고 따님 명의로 해갖고 이제 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시점이 언제쯤이 가장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일까? 이게 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최우선이겠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 지역은 아까 반포 쪽을 좀 염두에 두신다고 했고, 네네. 뭐 반포는 사실은 언제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얼마라도 더 적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좀 싸게 매수를 해야 그만큼 차익이 더 많이 남는 거니까 좋습니다. 일단은 지역 선택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매수 시기 자체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매일 TV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기마다 매일- 한 번씩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매일 사실 못 봐요. 네, 그래.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시장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더 가격이 더 빠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고민은 접어두시고 명절 때 잘 즐겁게 또 자녀분들하고 얘기하시고 가을 이사철 시장 때 한번 고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습니까? 이해되세요? 그 네네.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근히. 네네. 지금 시장 자체가 제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 규제도 완화한다, 세금도 감면 혜택 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비칠 텐데 그런데 네. 국민들은 실제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 체력 자체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 점심 먹는 사람들, 이제 먹고 나오는 사람들 줄 세워서 물어보면 지금 소득 대비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대부분일 거예요. 네. 네. 그게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은 오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집값은 특히나 아파트 가격은 그냥 물가 상승률 대비 몇 배, 몇십 배로 오른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도 이 자체가 옛날에 그 21년도에 그 최고 높았던 가격에서 조금 떨어진 거지. 네네. 우리가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18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네네. 금액을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높거든요. 아직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야, 심리. 네. 즉 부동산 가격의 결정은 이 사람들, 즉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아파트를 대하는 우리네들의 심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 자체가 얼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네. 아직도 비싸다,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일부 도시들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미분양들이 쌓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서울은 다르다라고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겠지만 일단 지방 자체가 조금 더 얼어붙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심리 자체가 네. 빠르게 높거나 이렇게 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변의 상황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장을 또 한번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어쨌든 전국시장은 전국시장이겠지만 서울시장이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장님도 지금 갖고 싶은 집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거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굳이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공급이 지금 서울이 좀 부족해진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집을 지으려면 먼저 구청 뭐 이제 지자체에다가 허가를 내고 뭐 또 착공도 신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앞으로 집이 얼마나 공급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인허가 양이라든가 착공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2년에 비해서 23년에 그냥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늘어날 상황도 아니야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언제 발동이 되냐면 한 3년 후부터는 바로 직격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후에 공급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대한민국 이 국가에서도 그리고 또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을 생각하는 게 당연히 지금 서울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놀고 있는 비어있는 땅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거야. 네. 그 위에 뭐가 있든 얘네들을 쫙 허물고 나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즉 정비 사업으로 이제 서울은 완전히 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리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종상향이라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찾아먹고 있는 용적률 때문에 뭐 종상향 문제라든가 뭐 용적률의 조정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 또 추가적으로는 재건축은 당연히 아파트 부시고 아파트 짓는 거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똑같은 면적이라면 이 밀집된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 받기도 되게 힘든 거야. 사실 우리 신랑 속도 잘 모르잖아요. 내 자식 속도 네. 잘 모르고. 근데 남의 집 상황을 어떻게 잘 알겠냐고. 맞아요. 그게 바로 옆집 한두 집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로 밀집돼 있는 몇백 가구 몇천 가구가 옆에 살고 있으니까 네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비아파트를 지금 주택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빌라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소형 위주로 해서 뭐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주택수에서도 배제한다고 해주고
뭐 세금도 감면해 준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빠르게 이 정비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비아파트들은 한 3년이면 뭐 그냥 짓고도 남거든요. 1년이면 지어요. 공급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3년 후에 있을 이런 주거 불안에 대한 이런 위험성들을 미리 좀 선구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일단 정부든 서울시든 한 3, 4년 뒤에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비 사업도 빠르게 진행을 시킬 거고 이 비아파트들 즉 빌라라든가 뭐 이런 오피스텔들도 빠르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심리가 얼어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제가 이 시간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선택적 상승이라고. 즉 뭐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일단은 입지가 좋아야 돼. 입지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의 것들은 먼저 다른 것들보다 상승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다가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을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의중 때문에 지금의 투자하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품목은 재개발을 노리는 빌라인 거예요. 네. 근데 시청자님은 이게 아니야 지금. 아파트를 따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아파트를 매수할 필요는 없는 시기라고요. 네네. 조금 더 조정이 될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아파트가 뭐 어차피 이제는 뭐 재건축분이 없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아파트들이 소득에 비해서 지금 우리 어떤 삶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더 지나가야 될 거고 일단은 이번 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또 뭐 정당들도 이 표심을 뭐 염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시그널을 계속해서 줄 텐데 일단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2, 4분기, 3, 4분기에서 여름, 가을 시장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이런 어떤 지방에 있는 미분양에 대한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PF에 대한 문제,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눈에 드러날 거야, 이제. 아, 네. 이제 선거라는 최대 관심사에서 좀 빠져나오게 되면 네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더 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김종희 소장 저의 생각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시청자님은 고민을 하시니까 지금은 괜히 여러 사람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또 부안해동하고 막 마음이 안절부절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뚝심 있게 그냥 다 듣지 마시고 네네. 가을 시장 한번 노려보시자고. 네네. 그래서 가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는 또 시장이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아, 네. 그때는 제가 사도 됩니다. 살려면 어디에 걸 사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도 좀 더 기다립시다라는 또 다른 그쯤에 대한 시장으로 분위기 봐서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기별로 살펴보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래도 자주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올 가을쯤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때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게 전문가의 의견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19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수원시 매교역에 펠로시드 아파트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얼마 전에 분양하고 당첨자까지 발표된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요거 권선 6구역이거든요. 그 맞은편에 이제 있는 게 매교역 푸르지오라고 해서 요게 이제 8달 8구역.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8달 6구역.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권선 6구역인데 맞습니다. 요거 작년에 이제 저 분양하고 뭐 다 청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026년 내후년이 됩니다. 내후년 하반기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건데요. 분양가 자체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분양가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됐을, 뭐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뭐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분양가가 비쌉니다. 왜냐하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8달 8구역이라든가 또 이쪽에 6구역 같은 경우에가 뭐 규모도 비슷하고 입지도 거의 비슷하고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평대 기준에서 6억 전후예요. 6억 전후로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분양 했는데 6억 전후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이 건선 6구역 즉 매교역 펠루시드 그러니까 새로 건선 6구역 재개발하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억 가까이 차이가 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 여기 SK뷰라든가 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30평대 기준에서 9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 5천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또 수원 자체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지금까지는 공급이 엄청 몰아쳤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공급량, 수원시 전체로 봐도 공급량이 뚝 떨어지는데, 특히나 우리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어딜까요? 뭐 팔달구라든가 권성구라든가 이쪽에 영통구라든가 이런 쪽들만 또 따로 떼어서 본다라고 해도 그냥 공급 자체가 거의 전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무섭게 휘몰아쳤던 이 공급량이 해소가 되는 해소 기간이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한 3, 4년 정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입주가 2026년 하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좀 괜찮은 상황에서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입주를 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정도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해소 기간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다지기 기간, 다시 재상승을 위한 다지기 기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전망을 여쭤보셨는데, 전망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좀 분양가 자체가 높이 책정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러면서 다행인 건 공급량이 조금 이제 이 주변으로 해서 거의 없어지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흐리다. 뭐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해봐야 어쨌든 26년 이후에 입주가 할 건데, 여튼 단기적 전망은 흐리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신축의 아파트고 주변이 새로 이제 재개발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GTX가 수원역에 또 개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후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개통 호재면서 이 지역 가치 전체를 다 상승시킬 호재로 작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한 2, 3년 정도 흐리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공급에 대한 해소 기간을 거친 후 개발의 호재들이 접목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전망이 밝게 전망할 수가 있겠다라고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분양가라는 단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당첨돼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김종인 소장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요, 매수가 아니고 매도할 시기가 언제쯤인가, 아. 그게 궁금해갖고.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을 좀 매도할 시기가 궁금하시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예. 어떤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강동구에요, 네, 둔촌동 네, 61-12호, 네. 동어리 11 아파트. 아, 네. 네,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좀 임대를 주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를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강동구 둔촌동의 61-12번지 동호 리츠빌 아파트를 말씀 주셨는데 투자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언제쯤 매도 시기 잡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또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동아 리츠빌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나홀 아파트예요. 네. 강동 끝마을 옆에 네, 같이 붙어 있고 요 태상 아트빌 여기는 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아파트잖아요. 네. 네. 요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7, 8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7, 8년 가까이 됐어요. 네. 얘 보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보유하셨던 거예요? 얘 거주하셨던 거예요? 네, 아니, 거주한 게 아니라, 네. 저희는 부동산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네. 근데 남편은 항상 그냥 다가구, 원래 돈이 없다 보니까 전세 끼고, 세 끼고, 융자 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구만 살아오다가, 네, 네. 이제 다가구 이제 전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열돈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가구를 이제 새끼고 보러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네, 시청자님. 네, 네,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뭐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를 투자로 샀다 아니면은 뭐 내가 네. 거주하려고 샀다 이 내용으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거주는 딸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얘를 갖고 있는데 얘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매도 자체를 지금 결정을 못했던 이유는 뭐 주변에 개발 뭐 여기 모아타운 지정도 되고 해서 네. 여기도 혹시 개발이 될까 싶어서 조금 주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매도 네. 시기를 못 잡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세요? 근데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요? 뭐 특별한 네, 이유는 없으신 거고. 하고 이렇게 또 네. 피한테 한다 이러는 줄 알았네. 네. 일단 이 지역을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뭐 이쪽에 보면 둔촌동역이라든가 뭐 여기 중앙보훈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고 한데 네, 일단 주변 지역을 좀 보셔야 되는데 주변 자체가 일단 이쪽에는 이제 모아타운이 지금 선정이 된 곳이잖아요. 네,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주택 같은 경우를 지금 조금 더 잡고 있으면서 마치 이 옆에 개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동아 리츠빌을 끼고 있는 우리 주택을 끼고 있는 주변 상황이 네, 개발을 하기에 녹록치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구역이 나눠지기도 되게 애매한 지역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이쪽은 그냥 딱 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섹터도 잘 나눠져 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쪽에 뭐 근생이라든가 주상복합 또 건설 임대주택 도시형 이렇게 막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임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른쪽으로 보면 또 근생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간간에 또 아파트들 단지들도 막 있고 이래.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구역이 좀 예쁘게 뽑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하는 게 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개발한다라는 어떤 희망 고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은 옛날부터 제가 왜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를 여쭤봤냐면 이 지역 자체는 막 임대 수요가 많아서 네, 이 전세가라든가 월세, 그러니까 임대가가 착착착착착착 상승하면서 네, 매매가가 그 위에 떠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네, 그냥 실거주해서 여기에 내 집 하나는 마련하고 싶은 상황에서 뭐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거주할 집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실거주들이 그냥 주축이 돼서 움직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뭐 눈에 띄게 뭐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부동산 대세에 따라가는 곳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매도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뭐 더 있으면 나아질까 더 있으면 떨어질까 그런 지역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 쏘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실거주 위주의 어떤 뭐 이용자들이 그냥 내가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팔고 그래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기다려보면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개발에 대한 어떤 동력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 네. 그래서 개발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차라리 지금 서울이 온통 돗대기 시장처럼 재개발 재건축 받치다 보니까 네. 이 기회에 매도해서 다른 데 가서 개발에 어떤 희망이 있는 곳에서 터를 잡고 앉아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계획이에요. 네, 일단 제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네.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목적이시라면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고민해봐도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족분들과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525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쌍문동의 한양 6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에 대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쌍문동의 한양 6차 여기 있는 아파트고 일단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떤 그 논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명확하게 시청자님들께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지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수중에는 돈이 많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빌리려고 해도 대출도 안 돼. 빌려주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은 좋은 시그널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실제 현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대출을 활용해서 뭐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적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굉장히 심화되면서 좋은 놈들은 더 좋아지고 나쁜 애들은 좀 더 그냥 더 볼품 없어지고 뭐 아쉽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쪽은 플러스로 놓고 그렇지 못한 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놨을 때 우리 쌍문동의 한양 6차는 쌍문 한양 6차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를 보시면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봐도 일단 아파트 생활권이면은 분명해요. 저쪽 방학동하고 쌍문동 이쪽이. 그래서 온통 아파트 촌이면은 분명한데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주변에 학군이 뭐 발달돼 있다든가 일자리가 주변에 포진을 해 있다든가 뭐 어떤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역세권이라든가 뭐 마땅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 거예요. 좋은 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너스 쪽의 성향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 아프지만. 그런데 얘네들이 2002년이거든요. 이 아파트 자체가 월드컵 둥이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 7, 8년 정도가 지나면 당연히 재건축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장래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는데 용적률을 꽤 지금 현재 용적률로 좀 많이 찾아먹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8평, 29평 이렇게 소형, 그러니까 작은 평수들 위주로 이렇게 뭐 중소형 평형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약 600여 세대의 이런 단지란 말이에요. 즉 용적률은 높고 대지 지분은 적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비역세권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선호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도 한 7억, 뭐 8억 쭉쭉쭉 올랐다가 지금 뭐 5억 한 6천, 5억 중반대로 가격이 좀 조정이 됐는데 지금 가격이 사실은 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렇게 장래성을 봐도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 입지가 뭐 월등히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해서 조금은 안 좋은 쪽에 더 치우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 시기가 기가 막힌 시기예요, 지금이. 왜냐하면 신생아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이게 9억 이하입니다. 9억 이하에만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주택에다가는 대출을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아파트가 9억 이하에 해당이 돼. 그러면서 과거에는 영끌족이라고 했지만 이제 신생아족이라고 해서 이분들 일단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서울 그 외곽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 쌍문동이라든가 방학동 이런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요 기회에 지금 저쪽에 동탄이라든가 이 수원 저쪽 아래쪽에 이 동탄 쪽이라든가 아니면 인천 쪽, 그다음에 저 일산 쪽, 그다음에 이쪽 서울 여기 뭐 외곽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신생아 대출로 해갖고 지금 집값들이 9억 이하짜리들이 막 5, 6억짜리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어떤 절호의 매도 기회에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좋은 조건으로 지금 뭐 이제 아이들 놓고 또 이 주변에 뭐 지하철 역세권까지는 좋지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들 뭐 그냥 아파트 생활권에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아이들 케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신생아를 갖고 있는 젊은 어떤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지금 막 매수세들이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가격으로 지금 매도하시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제 말 꼭 명심하시고 잘 어떻게 보면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좋은 시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잘 구하신 것 같아요. 매도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있는 이판한산 신촌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올해 매도하고 부모님이 독립문 쪽으로 옮겨보고 싶어 하셔가지고요. 네. 그거 좀 요즘 고민돼가지고 문의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거주지를 좀 바꾸겠다라는 생각이신 건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서대문 부가연동의 이편한 세상 신촌 아파트,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서 독립문역 근처로 이사를 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부모님이 네. 옛날에 그 사모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양 받아서 갔었는데 네. 독립문 공원도 있고 아. 그 그냥 살기 좋다고 독립문 쪽으로 자꾸 이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오히려 좀 살기 쾌적하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투자 면에서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의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 신촌을 버리고 독립문 쪽으로 가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과거에 또 독립문 근처에 거주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향수를 또 못 잊으시는가 보네요. 네, 독립문 공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엄청 운동하기도 좋죠. 좋고. 엄청 좋아. 예. 그 안산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인왕산 줄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방송 좀 보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선택적인 상승을 한다라는 말 드렸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앞으로 이제 심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는 이제 대장 아파트,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고민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서대문구잖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그 이편한 세상 신촌은 네. 서대문구 진짜 대장 아파트 버리고 그냥 뭐라고 해요? 부하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일반 아파트로 가시려는 걸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를 매도하고 독립문으로 가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무슨 소리냐? 그냥 거주만 바꾸면 되잖아. 거주만. 얘 전세 주세요. 얘 전세 주고 독립문에 가서 거주하시면 되지. 전세로. 이거를 경이공자 25평은 어떨까요? 지금 34평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 편한 세상 신촌에서 경희궁 자이를 고민하신다? 25평은 좀 줄여서 가면 어떨까요? 그거는 수평 이동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큰 차이 없다고. 경희궁 자이도 좋다고. 네. 그런데 이 편한 세상 신촌을 버리고 독립문 쪽에 있는 뭐 무학현대라든가 극동이라든가 3호라든가 인왕산 현대라든가 이런 거 보는 건 아니라고요. 굳이 이 중에서 따진다고 보면 뭐 재건축이라든가 어떤 뭐 초등학교라든가 역과의 거리라든가 뭐 비탈길 시작된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진다고 보면 그나마 이쪽에서는 무학현대가 좀 괜찮다고는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네. 이 편한 세상을 굳이 버리고 이쪽으로 온다라는 건 사실은 안 좋은 행동이야. 부동산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편한 세상 전세 주면 그 전세로 그냥 같은 평형대 올 수 있는 게 요거 경희궁 롯데캐슬 있죠? 네. 이거 전세로 오세요. 살기 엄청 편해. 네. 우리 신촌은 갖고 계시고 네. 신촌 거 던지고 얘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르는 건 신촌이 훨씬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 전세 주면 그 전세로 똑같은 평형대 올 수 있다고. 이 경희궁 롯데캐슬을. 얘는 평지야. 그리고 고등학교 다 가까워. 뭐 학교도 지하철 바로 연결돼 있고. 네, 잘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언덕배기도 노인네들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이거 전세하세요. 네. 신촌은 그냥 보유하시고 그거 전세 주고 거주지만 옮기시라고. 거주지만. 그것도 신촌 거 팔고 경희궁 자이 작은 평수로 가고 그러지 마시고. 30평대가 좋으니까. 네. 네.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장 아파트를 버리고 이동하는 건 너무 아쉽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그냥 집은 그대로 두되 임대를 활용해서 거주지를 바꾸는 방안 부모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525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동탄 예당마을 푸르지오 아파트 79제곱미터를 해외 이주 시 매도를 하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주에 대한 목적이 사라지신 건데 투자 목적으로 이걸 좀 두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네, 예당마을이면 이제 우리가 1동탄, 동탄 신도시가 1, 2지구가 있는데 1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여기 예당고등학교 이렇게 보이네요. 예당마을이. 여기에 있는 이제 예당마을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지금 뭐 이민을 앞두고 계신다 그런 상황에서 얘를 이제 보유해 놓고 가느냐 아니면 매도하고 가느냐 그런 상황인데 이쪽에 이제 또 보시면 꿈에 그린 쪽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 이제 인동선이 또 뚫리게 되면서 인동선에 대한 뭐 개통 호재도 좀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일이고요. 그러면서 뭐 동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 얘네들 이제 GTX 또 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아까 제가 두 번째인가 어떤 분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동탄 쪽에 특히나 이 1지구라든가 뭐 동탄 2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들이 5억에서 6억, 뭐 그러니까 4억, 5억, 6억, 7억 막 이렇게 요 금액으로 지금 많이 동탄도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들이 5억 뭐 요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6억 3천 막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게 불과 뭐 지금 한 달 내에 지금 뭐 한 2주 사이에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역할이 이게 다 신생아 대출입니다. 얘네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뭐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걸 다 뭐 금액이 뭐 오르겠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중에 화폐가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결정되고 가격의 높낮이를 그러니까 오를 것인지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텐데 요는 뭐냐면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들 또 이 동탄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신도시다 보니까 신축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살기 편하고 앞으로 또 호재들도 있고 하니까 매수를 해서 들어가셔서 추후에는 이 경기도 하부 지역에 뭐 지금 대통령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무슨 뭐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먹거리가 충분히 뭐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지역이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매수세들이 붙고 그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신생아 대출로 인해서 얘네들이 9억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억짜리가 6억 3천, 6억 5천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불과 2, 3주 만에. 그러면 얘네들이 오른 폭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더 오르는 거를 뭐 더 갖고 계신다고 해도 어차피 9억 선에서 제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8억 선에서 멈출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민 가시기 전에 그냥 무조건 매도하시는 걸로 뭐 조언을 드리겠고요. 요는 뭐냐면 반송역에 한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역세권으로 또 탈바꿈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탄역 인근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평준화들이 가격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 어차피 동탄의 GTX에 대한 호재는 가격이 선 반영이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지금 이 신생아 대출이라고 하는 바람 불 때 연 난리라고 그러니까 이민 가시기 전에 올해라고 하셨으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민 가시기 전에만 매도하고 가시는 방법 꼭 실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하시고 더 다른 투자처를 찾고 싶다 하신다면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67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조언을 좀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지금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아파트다, 빌라다, 뭐 오피스텔이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조건 입지야. 입지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는 거일수록 더 대접을 받고 그럴 시장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전체적인 건 재개발에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자, 입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강의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역세권, 서울 너무 외곽 쪽 말고 그냥 순환선 어떤 그 걸쳐 있는 그런 반경이라고 한다면 뭐 재개발 쪽을 염두에선 투자 이런 것들 저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1대1 상담도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뭐 이걸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역세권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공부 시작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 이야기 풀어놓고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보시면 뭐 사실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뭐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고. 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또 꼭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락할 때도 투자할 물건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선별하는 눈, 그다음에 입지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비교 우위에 있는 건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어떻게 세금적인 부분까지 해서 가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단기적, 장기적 투자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인이 결정하시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 이용하신다고 하면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 많이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는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방송 끝난 이후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